안녕하세요.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입니다. 5분 경영학, 오늘은 수요 독점, 문합순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이력서를 쓰시죠. 이력서를 몇 장이나 쓰십니까? 여러 장을 써서 여러 회사에 보내시죠. 가고 싶은 회사들에 모두 보내서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해 준 곳들 중에서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먼저 오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이거 무슨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를 들면 프로야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인 선수 드래프트제, 이런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같은 스포츠 산업에서는 드래프트제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과정은 이렇죠. 보통은 신인 선수들, 그러니까 그 해에 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의 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중에서 그 전해의 리그에서 가장 최하위를 기록한 팀부터 한 명씩 원하는 대로 골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꼼짝없이 지명을 당한 팀에 가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위권 팀에게 좋은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지명한 팀에 강제로 가서 일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드래프트의 과정입니다. 사실 드래프트제를 실시하는 게 프로 스포츠 구단들이 포악하다거나 선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도 명확한 경제학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수를 사가려는 쪽은 독점력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되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선수는 전혀 독점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자는 하나인데 공급자는 다수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독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독점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쪽에서 수요 독점력을 갖게 되더라도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라는 유통업체가 있죠. 다른 미국의 유통업체들을 모두 평정하고 미국의 유일한 독점 유통업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월마트에게 납품하는 기업은 월마트가 아닌 다른 곳에는 납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월마트가 가격을 아주 싸게 부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마트에게 납품을 해야만 소비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MIT 슬론 스쿨에 로버트 핀다이크 교수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 드래프트제와 관련된 이 합의가 실제 연봉 책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수요 독점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1975년 이전에 총 구단의 지출 가운데서 선수 임금은 25%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 이 수치는 40%로 올라가게 됩니다. 1969년에 평균 연봉은 42,000달러였는데요. 1992년에 평균 연봉은 100만 달러가 넘어서게 됩니다. 드래프트제와 연봉 사이, 다시 말해서 수요 독점력과 연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구단이 독점력이 약해지니 선수들의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합의의 결과로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매우 상승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포츠라는 상품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스포츠라는 상품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팀이 못하는 팀과 역전이 되어서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관객들은 관람하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선수 드래프트제가 없다면 신인 선수들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구단으로 가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하고 있는 구단이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1등 구단은 점점 더 강한 1등 구단이 되게 되고 산업 전체를 보면은 경기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드래프트제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드래프트제를 통해서 하위 팀이 좋은 신인 선수를 뽑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줌으로써 이 스포츠라는 그 상품 자체가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문제도 생깁니다. 월마트는 할인점으로서는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납품 단가를 깎고 저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게 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월마트에서 고급품은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명품관이 월마트에 들어선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스포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독점을 통해서는 그 할인점처럼 그 좋은 제품들을 값싸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아주 값비싼 명품을 키워내기는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인점 같이 대중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명품관처럼 아주 유명하고 값비싼 스타 선수를 키워내는 산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원재의 5분 경영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